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그래도 참 다행히도 여러 가지 우려의 그 벽을 타고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3대 지수가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반등폭이 오히려 좀 더 커지면서 네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 7월 초 이후에 최대폭으로 반등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틀 크게 빠지고 그리고 이틀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그러니까 주초 대비로 보면 지난 주말 끝난 거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또 소폭이 나면 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플러스로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2, 3주 만에 다시 주간 단위 플러스로 날 수 있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이번 한 주간 지금 4일밖에 안 됐지만 큰 변동성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고요. 월요일 아주 크게 빠졌고 화요일 날 소폭 빠지고 어저께 약간 반등하면서 좀 반등했고 오늘 반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좀 안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중국 시장이 홍다그룹이 약간의 홍콩 시장이 약간 17%가 완등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정감을 가져다 줬죠. 물론 홍다그룹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일부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지만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공식 발표될 줄 알았는데 약간 늦춰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좀 안정감을 좀 갖춰줬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틀째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유틸리티가 좋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방어적 섹터로 상대적으로 버텼던 것이 좀 약한 것이 되겠고요.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진 것이 오늘 좀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어저께도 유가가 반등했는데 오늘 73달러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유가 반등도 지금 8월 초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가 어저께도 한 3% 초반으로 기록하는데요. 오늘도 섹터별로 보면 3.5%가 올라가면서 2.5% 오른 금융주와 함께 두 개가 섹터가 아주 나머지 9개 섹터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금리도 말이죠. 7월 초에 처음으로 1.4%대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은 변동성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단기간은 모르겠으나 어저께 우리 점도표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한 차례는 기정사실화돼야 되는 거고요. 후년에는 두 차례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내년 후년까지 최소한 두 차례, 그 다음에 세 차례까지 하려 보니 지금보다는 금리가 위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주요 특징주로 좀 보면 다우 30주식 중에서는 오늘 크게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은 심볼이 CRM이고요. CRM은 하나의 그냥 말하면 우리 기업체 계신 분은 일하신 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세일즈에 관련된 건 고객 정보의 수많은 것들을 취합해서 그걸 레포트해주고 분류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경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CRM이죠. 그래서 이 CRM 관련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또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엔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여기 서비스고요. 한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수치는 잊어버렸지만 S&P 500개 집에서 한 420여 개 기업이 여기 고객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기업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이머징 마켓에서 또 많이 뜨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CRM 같은 것이 오늘 7%가 올라갔는데요. 회사 측에서 이제 IR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때보다 좋게 말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요인이 되겠고요. S&P 500 차원에서 보면 크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체인 같은 걸 많이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기대 이상의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6.1% 올라가면서 앞서 세일즈포스와 더불어서 역시 이것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있었던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말이죠. 한 30여 개국에 대해서 여행 자체를 미국에 입국을 금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별로 제한하는 거 풀어버리고 개인별로 이제 최근에 이제 백신 2번 맞았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안에 PCR 검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입국시킬 수 있다 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오면 자그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행 수요가 상당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관련된 것들이 다 올랐죠. 대표적인 것이 라스베가스 엔진 3.2% 올라갔고요. 델타 항공도 2.4% 그리고 카니발을 비롯한 크루즈 선사가 다 오늘 4~5% 올라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요. 그러니까 운항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운항하던 거를 네. 50% 정상화하고요. 내년에 이제 65%까지 이제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이제 약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레저 관련 인덱스가 또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네네. 인덱스가 있거든요. 다우지수 여행 및 레저 인덱스라고 아마 검색하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게 최근에 한 6월, 5월부터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잠시 전에 그 델타항공 잠깐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면 네. 델타항공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좀 살아났거든요. 이제. 네. 특히 오늘 좀 살아났는데요. 이게 불과 한 보름 전에 보면 연초 대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5월 정도, 한 6월 정도를 기억하면 S&P 500이 한 5~6%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다우,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 해두면 다우 트래블 앤 레저거든요. 레저라고 하는 건데 그 인덱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저께도 징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 떨어졌다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주식을 몇 개 얘기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에어비앤비를 에어비앤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버를 얘기했습니다. 네. 우버는 여행 가면 타고 다니는 거죠.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분들 해외 여행 가잖아요. 네. 미국이나 이렇게 가면 그 물론 지하철 다 타고 다니지만 잘 안 되면 빨리 가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랑 우버의 가장 큰 차이 혹시 아시겠어요? 비용 아닐까요? 비용도 약간 싼 건 있지만 요즘은 큰 차이가 없는 게 많은데요.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리면 저는 명확합니다. 우버는 영어가 필요 없어요. 다시 앱으로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카카오 자동차 타잖아요. 택시 타잖아요. 네네. 대화가 별로 없죠. 네, 그렇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택시 타면 어디 가냐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팩트거든요. 그럼 그 우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징크레머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듣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가 이제 도어대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주문해야 돼 먹고 네네. 그러니까 외국 가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증가한 35만 1,000건이 나왔는데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들어서 많이 살펴보는 빅테크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빅6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 그 기업들은 좀 어땠을까요? 빅테크는 애플이나 웬만한 것들 오늘 소폭 반등했지만 아직 이제 고점까지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죠. 애플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신제품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부터 이제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대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생산이 아직 못 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애플이 오늘 0.6%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앱나 알파벳은 거의 고점 다시 와 있습니다. 0.3%, 0.6%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그렇지만 경기랑 상관없는 이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360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신 분들이 지금 돈 없어갖고 지금 결제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요. 쓰기 위해서는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알파벳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안 좋았는데 오늘 소폭 반등이 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하락이 좀 오늘 저질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빅테크나 빅시스 중에 가장 은근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5월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충분히 이거 갖고 계신 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은 이제 본전됐으니까 8분이 계실 때는 저라면 조금 제가 웬만하면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들도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뭐 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몇 가지만 확인드리겠습니다. 로크가란 거는 워낙 캐시우드가 많이 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지만 이제 TV에 하나 스틱을 꽂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요즘 내장도 많이 되는데 온갖 TV를 볼 수 있게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티빙 이런 거 그런 그렇죠. 거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겐하임에서 중립에서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로 $400 수준까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395를 제시했습니다.
소파이는 지금 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지난주에 한 번, 그리고 어제도 뭐 제프리스에서 25달러까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어찌됐건 오늘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밈으로 해갖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도 하면서 올라갔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핀테크에 지금 한 목판에 있는 주식이 결국 스퀘어랑 소파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당장 이게 적자인 건 분명하고 맞아요. 어저께 25달러 얘기한 사람도 2년, 3년, 1, 2년이라 3년에 흑자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된다. 그리고 연말에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이 작년보다 상당히 핫할 거란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7에서 9% 정도가 올해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제 관련 것들도 최근에 쉬었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오늘 비자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데이트는 지금 속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장 마감 후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큰 유명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인데요. 네. 우려됐던 대로 지금 이익은 나왔는데 매출은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5억 달러가 전망됐는데 122.5억 달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에서 주가가 좀 한 2%, 1,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코스트코가 오늘 또 실적을 시간에서 발표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죠. 왜냐하면 매 분기, 매 달 여긴 코스트코는 매출을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분기 사상 처음으로 순매출 600억 달러를 발표했고요. 연간이 50억 달러 하면서 성장률을 보면 20년 만에 최고가 나왔습니다. 와. 주당이 3.76달러로 전망보다 또 높게 나왔고요. 매출은 이제 약간 상회하는 모습이면서 시간에서도 오늘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정말 우직하게 계속 가네요. 정말. 코스트코는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이면 오프라인, 온라인이면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사고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코스트코가 돈을 뭐 매출 어른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코스트코는 그 물건 값이 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멤버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 평균 제가 수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평균 마진율이 한 30% 가까이 나옵니다. 마진 높네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작은 기업보다 훨씬 작은 것보다 높다고 네네. 아주 그런데요. 지금 코스트코는 평균 마진 있죠. 네네. 마진 8%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근데 그것이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멤버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이 1년에 뭐 60달러건 70달러, 우리나라도 뭐 저도 한 7만 원짜리인가 뭐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싼 것보다 그 다음 걸 쓰는데 그런 게 그냥 10몇 년째 계속 돈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했던 나이키와 코스트코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CNBC에서 네네. 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얼마 전에 내놨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한번 소개해 네.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네. 1년에 몇 차례 이제 심포지엄이나 투자자들, 네.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세미나 이런 걸 하죠. 하죠. 네. 근데 다만 올해는 이제 팬데믹 때 약간 좀 줄어들었지만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CNBC에서 1년에 하면 대표적인 소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이 네. 딜리버링 알파입니다. 그래서 딜리버링 알파. 이게 네.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29일 날 또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투자 전략가나 펀드 매니저에 갖고 800명인가 정도로 제가 그 설문조사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 다양한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 미리 이제 공개한 것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4대 1 정도, 정확히는 3대 1 정도 될까요? 76%는 좀 보수적으로 것이 적절하다는 네네. 얘기를 하고 시장 전체적으로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가 24%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은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향후 1년 동안에요. S&P 500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51%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5%. 그러니까 5%일 수도 있고 뭐 30%일 수도 있지만 5% 이상 보셔야 되겠고요. 5% 안짜. 그러니까 5% 아래라는 건 그냥 시장 물가 상승 그 정도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 엇비슷할 거라는 사람이 44%. 그리고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5%.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사람이 많지만 지금 그 평타는 현재 수준에 비슷한 사람도 한 45% 된다는 것 자체는 눈높이가 아주 높진 않다라는 네네.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되면 뭘 더 사겠냐고 했을 때 네. 주식이 25%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pre-IPO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23%를 얘기하는 사람이 비상장 주식 뭐 이런 비상장 건가요? 주식이죠. 네, 네. 한국말로 정확하면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사람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질 분들이 그럼 어느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그렇죠. 되냐고 했을 때 금융주가 49%, IT가 47%, 에너지가 44%. 많은 분들이 그 IT는 동의하시면 금융주나 에너지를 왜 이렇게 비중을 높게 많이들 좋아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네.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를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시각 이것만 보면 눈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방어적인 섹터보다 좀 적극적인 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섹터로 보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보면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는 어떤 영향? 왜냐하면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진 거랑은 이론적인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들이 얘기했을 때 보면 테이퍼링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70%, 지금 병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사람이 27%죠. 저보러 물어본다면 금리는 영향이 없는 게 맞아요. 네네. 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혹시 이 설문조사에서 뭐 종목별로도 좀 뭔가 나왔을까요? 종목별로는 아직 공개를 안 네네. 했고요. 다만 CNBC가 또 다른 기반을 통해서 지금 목표 주가랑요. 목표 주가 대비 지금 괴리율이 높은데 월가에서는 다 압도적인 매수견이 많은 섹터라는 네. 종목을 몇 가지 공개했는데 그걸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만한 것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약간 슬로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GM이 들어갑니다. GM이요. 어허. 그러니까 GM이나 포드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워낙 그런 GM이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는 맞죠. 그렇죠. 포드는 여전히 뭐 12달러, 13달러 네네. 수준이 하여튼 같은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아마존 같은 것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여러분들 관심 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시장이 좀 부진할 때 네네. 위원님이 항상 저희한테 좀 말씀하셨던 거는 물론 뭐 악재가 터져서 그러니까 뉴스가 터져서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익 조정 비율이 내려갔다. 그러면서 네.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익 조정 비율이 일주일 만에 다시 반등했어요. 네, 반등은 분명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상향시킨 종목이 52%, 하향한 종목이 48%라서 이게 역전됐던 것이 플러스 났지만 이걸 갖고 완전히 뭐 벗어났다, 뭐 분위기 좋다라고 아직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2021년의 이익 전망의 추인데요. 네. 이익 전망이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여주는 그 다른 그림인데요.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한 3주일째 지금 쉬고 있거든요.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지수가 좀 본격적으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저의 그다음 경험으로 보면 이번 실적 시즌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10월 한 2주 차부터 이제 금융주를 비롯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네네. 다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제가 보면 그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기본적인 요인이고 요 수치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겠지만 이걸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뵐 거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